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 과정을 보면 고양 특례시 이동환 시장의 생각대로 일산 서구의 경제자유구역으로 800만 평이 지정된다 해도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고양 특례시에 800만 평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된다 해도 과밀억제권역의 각종 규제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으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만이라도 수도권 정비법을 개정해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시키든지 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이 단서 조항을 삭제시켜야만 제대로 된 자족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과 중앙부처의 협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시제이 타이밍 부동산 재테크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양 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규제 타파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1편 영상에서는 인구 108만 명의 고양 특례시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자족 기능 없는 배드타운 도시로 전락되고 있고 또 재정자립도도 경기도 3개 특례시 중에서 끝에서 1등을 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양 특례시 전체 면적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또 서울과 인접된 덕양구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또한 일산 동구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그야말로 고양시는 2중, 3중 규제를 받고 있어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등을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양 특례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한 철도망 확충 등 광역교통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 도심권 출퇴근 국민들을 위한 택지 개발 또는 3기, 4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부지 제공, 그야말로 배드타운 완성을 위한 퍼즐 맞추기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3호선 급행 추진, 또 GTX-A 2024년 개통, 소사 원시선 일산역 개통, 인천 2호선 일산 연장 등 시황 등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지고 또 이행된다 해도 직주 근접이 아니기 때문에 배드타운의 오명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도시가 바로 우리 고양 특례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것이 바로 경제자유구역 추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고양 특례시 경제자유구역이 800만 평이 지정된다고 하면 과연 3중 규제 중 특히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의 각종 규제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산업 및 공업단지 유치, 외국 기업 및 국내 기업 유치, 또 대학교 신설 및 이전 등의 꿈에 그리던 자족 기능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있으므로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과의 간담회질에서 제가 고양 특례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일자리가 있는 자족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제자유구역 추진보다는 수도권 정비법으로 분류된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되게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과밀억제권역의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동환 시장님은 저희 송곳 같은 질문에 과밀억제권역에서 파주나 김포처럼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조정을 추진하려고 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자리를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며 현재로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답이다 라고 생각해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질문과 답은 저만의 궁금증이 아니라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108만 고양 시민의 궁금증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동환 시장님이 말씀대로 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를 받는 고양시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법안을 발의한다 해도 가장 먼저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되게 되면 국내외 기업 등이 서울과 인천공항 접근성이 좋은 우리 고양시로 몰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균형발전이라는 미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 분권화도 차질이 생기고 또 지방에 여러 가지 타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과거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일제히 법안 발의에 나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법안들의 제목은 수도권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또 수도권 정비개혁법 개정안,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또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10여 건에 달하는데 모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철폐하자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안 주요 내용은 수도권 내 공장이나 공공기관, 대학 등의 신증서를 허용하는 데서부터 수도권 규제의 기본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아예 폐지하자는 것까지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방에 근거를 둔 국회의원들이 지묵살, 즉 지방도 묵고 살자는 지역구 표심관리 차원의 반대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는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고 또 동료 의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 되다가 결국은 발의된 법안들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는 뒷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다 보니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아예 법안 발의 자체를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동환 시장이 우회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회 방안이 바로 고양시 일산서구 소위 JDS의 경제자유구역 추진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동환 시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경제자유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고양 특례시가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국내의 기업을 비롯한 자족 기능을 과연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방안은 고양 특례시 먹거리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 저도 다시 한번 곰곰하게 경제자유구역 법안과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3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경제자유구역은 특별법으로 다른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만 보면 이동환 시장의 말씀대로 뭔가 다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다만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뭔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법률보다는 하위에 있다는 일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시 일산서구 800만 평이 경제자유구역에 지정이 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받고 있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면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자족기능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는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더 찾아보았습니다. 수도권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인천광역시의 송도, 영종도, 청라지역은 어떻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를 피해 지금의 송도가 탄생될 수 있었나를. 인천시는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아 국내외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벌여왔으나 관련 법령이 일반법이라는 한계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규제로 인하여 첨단산업시설과 R&D 시설 등을 유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투자자로부터 경쟁도시인 상하이, 천진,
두바이 등과 비교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주문을 많이 받아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하나의 아픔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발판이라는 인식 아래 규제 완화를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롯하여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인천 방문 등 지역 국회의원, 관련 중앙부처 등을 직접 방문 및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제자유구역과 기업의 공장 입지, 건축 관련 법령 등의 개정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주요 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의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이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개발이 지연됐으나 2009년 1월 16일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개정이 되어 성장관리권역으로 단일화되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송도나 영종도, 청라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수도권 내 기업의 공장 신설, 증설, 이전에 따른 어려움으로 향토기업이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으나 2009년 1월 16일 산업 집적 활성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밀억제권 내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이 또 가능해지고 또한 성장관리권역 내에서는 산업단지 외에도 대기업의 경우 규정 공장의 증설 및 이전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제자유구역의 성과 과정을 보면 고양 특례시 이동환 시장의 생각대로 일산 서구의 경제자유구역으로 800만 평이 지정된다 해도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고양 특례시에 800만 평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된다 해도 과밀억제권역의 각종 규제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으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만이라도 수도권 정비법을 개정해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시키든지 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이 단서 조항을 삭제시켜야만 제대로 된 자족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과 중앙부처의 협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경기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에 고양시 800만 평이 선정된 것은 여야가 같은 마음을 갖고 협력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안권자는 고양시장이 아니라 바로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고양시장이 추진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 입안권자 야당 소속 경기도지사가 입안하지 않았다면 고양시가 최종 후보지에 선정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고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각종 규제를 받는 사항이 해소돼서 고양시에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예정지는 어디일까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예정지에 부동산 투자하면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영상도 곧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CJ 타이밍 부동산 재테크TV는 좋은 부동산 투자처를 찾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예정지 부동산을 전문으로 중개하고 있으니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타이밍 부동산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유익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버튼 터치는 사랑의 표시라고 합니다. 러브 이즈 터치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